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23부, 그죠? 자, 일목균형표 23부. 기준선은 대표적인 눌림목이자 기술적 반등의 한계 지점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자, 기준선은 중기 시세의 눌림목이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보통 이제 추세가 이렇게 강할 때는 조정을 전환선에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제 전환선, 기준선,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세가 이렇게 나아간다면, 시세가 매우 강한 추세일 때는 이렇게 전환선에서 이렇게 누르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랬습니다. 근데 추세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추세가 매우 강하게 간다면 전환선을 딛고 갈 거지만, 근데 그렇게 추세가 매우 강한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매우 강할 때는 전환선을 이렇게 타고 가겠지만, 매우 강하지 않을 때, 추세가 강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정 포인트가 이 전환선이 아니라 기준선일 확률, 이 조정 포인트가 기준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 휠락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휠락코리아가 아주 잘 나갔던 2017년 다시 2017년 요때가 이제 11월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그 다음에 2019년 5월까지의 모습입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물론 이제 지난 차트니까 제가 좀 편안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눌림목들이 이렇게 전환선에, 이게 여기 보시면 다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다가, 그죠? 그러다가 전환선을 이탈하는 경우, 그죠?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다가 전환선에서 이탈, 그리고 기준선에서 다시 눌림을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도 그렇죠.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전환선에서 이제 매우 강한 추세이기 때문에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그러다가 전환선이 이탈을 했을 때 그 다음에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전환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타고 가다가 이탈되었을 때 기준선에서 눌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환선이 있고 기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추세가 매우 강할 때는 전환선을 타고 가다가 만약에 전환선을 이탈했을 때 기준선을 딛고 다시 상승에 성공해서 전환선을 다시 타는 이런 모양새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기준선은 이 매우 강한 추세,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1차 조정 포인트인 이 전환선, 여기 있는 이제 파란색이죠. 이 1차 조정 포인트인 파란색 선, 제가 지금 파란색 선으로 나타냈는 이 전환선이 뚫렸을 경우에 그 뒤를 받쳐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발생 빈도가 높아요. 요게 발생 빈도가 높은 조정 포인트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이렇습니다. 강하게 상승하던 추세가 이렇게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하던 추세가 전환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고 이제 기준선이 이렇게 따라간다고 칩시다. 이렇게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시세가 매우 강하게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강하게 상승하던 추세가 만약에 전환선을 이탈을 했다는 말은 뭡니까? 그죠? 단기 투자 세력,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거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전환선이 9일이잖아요. 9일간의
어떤 힘의 균형을 보는 건데, 그 9일간의 힘의 균형 위에서 계속 타고 간다면은 단기 시세가 꾸준히 계속 매수세가 우세하면서 유지되는 거죠. 매수세가 계속 강한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탈을 했다라는 말은 이제 단기 투자 세력이 이제는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섰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단기적으로 뭐 차익 실현을 하는 경우에도 이런 현상이 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진입을 했던 사람이 여기서 이제 나는 이만큼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팔아야지 하면서 쫙 던지면은 단기적으로 확 떨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돌아서더라도 중기나 장기의 타임프레임을 가진 시장 참가자들이 아직도 강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선에서 눌림이 나오는 겁니다.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반등이 나오는 현상이 이런 거예요. 전환선이 이렇게 있고 기준선이 그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이건 상승 추세겠죠. 자, 가격이 전환선을 타고 가다가 이게 이탈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다?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강하던 이 단기의 어떤 그 힘의 어떤 세기가 힘이 이제 매수세가 강하던 상태에서 매도세가 강한 상태로 단기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전환선을 이탈을 했는데, 근데 하지만 중기 시세나 아니면은 장기 시세가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을 때, 그럴 때 기준선에서 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보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일선이 요렇게 있는데, 근데 21선이 요 밑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가, 자, 21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요렇게 하락해서 꺾여요. 그러면은 자, 이 시점은 21선이 상승을 하다가 21선이 아래로 꺾여 내려왔기 때문에 뭡니까? 최근 직전 20일간의 종가 평균값이 낮아지고 있죠. 이렇게. 그럼 뭐다? 21선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추세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기 시세가 하락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장기 시세인 60일선이 크게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기 시세는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장기 시세가 아직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약에 장기 시세가 이 중기 시세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중기 시세가 장기 시세를 밑으로 내리지 못하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요렇게 이동평균선이 요렇게 올라가게 되고 60일선은 쭉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21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포인트가 뭐다? 21선은 추세가 약화됐지만 61선이 추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 장기의 어떤 매수의 힘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의 힘도 돌아섰기 때문에 이 포인트에서 이동평균선이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원리가 같습니다. 전환선이 이렇게 있고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단기적인 시세가 매우 강한 상승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가다가 이게 이탈이 되더라도 중기 시세가 아직도 매수세가 계속 강하고 여기서도 계속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환선에서 이탈이 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2차 눌림목인 기준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준선은 중기 시세의 기술적 반등의 한계 지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제 이번에는 하락 파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락을 했죠. 하락 파동에서 기술적 반등을 하는데, 이 기술적 반등의 한계 지점이다. 이 기술적 반등의 한계 지점이다. 그러니까 눌림목의 정반대죠. 어떤 조정 파동의 마지막 한계 지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게 되면 하락 M 파동으로 갈 수 있는 또 확률이 열리는 거죠. 자, 이 차트는 방금 전에, 자, 요게 휠락 코리아의
아까 몇 년이었습니까? 2017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입니다. 휠라코리아가 끊임없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게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입니다. 그대로 쭉 빠졌습니다. 지금 가격이 지금 현재가가 33,750원인데 이게 어디가 떨어지면 거의 19,000원대까지 떨어졌죠. 아까 가격은 거의 뭐 84,000원이었습니다. 84,000원에서 19,000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1년 만에. 자, 그 잘 나가던 휠라코리아가 2019년 고점을 찍고, 그죠? 그리고 쭉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매우 강한 하락 추세선, 그러니까 매우 강한 하락 추세죠. 매우 강한 하락 추세에서는 이 전환선이 1차 조정 포인트가 됩니다. 무슨 말이다? 전환선이 이렇게 있으면 매우 강한 하락 추세라면 조정 포인트. 자, 눌림목의 반대죠. 어떤 반등의 한계 지점, 저항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선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1차 조정선을 캔들이 이렇게 돌파해낸다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쭉쭉 떨어지다가 전환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은 뭐다? 단기적으로 매도세가 압도를 하다가 이 단기의 어떤 그 힘의 어떤 세기가 그러니까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살짝 돌아선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중기 시세는 아직도 계속 매도세가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전환선을 돌파를 했지만 결국에는 기준선을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이탈이 되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눌림목이랑 정반대의 개념이겠죠. 그래서 기준선이 저항 라인이 되면서 바로 2차 조정 포인트, 2차 조정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의 관점, 그러니까 그 공매도의 관점이 아니라 숏의 관점이 아니라 롱, 매수, 요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투자자들은 이 기준선도 돌파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매매를 안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일목에서도 이러한 시기를 관망하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애초에 그 매도 포지션은 이미 이 부분에서 나와버렸어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이렇게 계속 상승을 했었죠. 자, 고점을 찍히고 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파동이 상승을 했는데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죠. 그럼 요거는 일목 파동론에서 P 파동이라고 합니다. P 파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 P 파동에서 이 전 저점이 이탈이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지만 파동의 파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파동론 할 때 배우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상승하던 추세가 상승하던 가격이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갔는데 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이탈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파동의 파탄이다. 그럼 파동의 파탄은 어디서 났다? 이 부분에서 벌써 나버렸다. 이 파동의 파탄이 났다는 말은 상승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하락 M 파동이 완성되는 이 저점이 깨지면서 하락 M 파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자, 이렇게 상승하던 가격이 자, 기준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이건 혼조세죠. 뭐 혼조세가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이 P파동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그럼 이 기준선을 계속 이렇게 넘나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넘나들면 당연히 기준선이 옆으로 가겠죠. 이 혼조세의 지속이 이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자, 기준선 이탈을 하고 기준선을 돌파하고 기준선을 이탈하고 그 다음에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떨어집니다. 그죠? 요거는 혼조세가 끝나고 하락 M 파동으로 가는 길목이다. 이게 혼조세의 끝입니다. P 파동의 끝이고 파동이 파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매도 신호는 1차 매도 신호는 이 부분에서 났고 2차 매도 신호는 이 부분에서 난 겁니다. 그러니까
혼조세를 계속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게 여기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은 거고, 전저점 이탈이 이 부분에서 났기 때문에 이미 매도 신호가 두 번이 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매도 신호가 떠버리고 파동이 파탄 났을 때는 매수의 관점에서는 통으로 이 부분을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하락기에는 매수를 하지 않는 게 합리적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구간에서 단 한 번도 진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이게 거의 1년이거든요. 거의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매수와 물리기를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개인들이 샀겠어요. 물 탄다고 여기서 들어가던 사람이, 그러니까 매수를 했는데 어느 부분이 이탈이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 여기가 이탈되면은 아니면은 이거를 넘어서지 못하면 하락엔 파동으로 간다. 이런 어떤 파동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손절을 해서 짧게 끊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인도에서 물 타고 앉아 있겠죠. 그럼 더 떨어지면 뭡니까? 물 탄 것까지 다 물리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렸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구간을 배우신 겁니다, 오늘. 물론 이제 이 기준선을 설명하면서 이제 2차 그 1목에서의 2차 눌림목이고, 그리고 중기 시세의 반등점이기 때문에 어떤 그 눌림이 많이 나오는 편이다. 그리고 눌림이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눌림목이다라고 이제 그것도 배웠지만, 이렇게 하락 파동 내에서는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그 기준이 바로 기준선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기준선을 넘어간 상태에서 어떤 다른 신호가 나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야 된다. 요건 통으로 버리는 기간이다. 그래서 요런 때는 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주식을 한다. 근데 이렇게 매도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매도를 했겠죠. 그러면 요 구간은 이제 기준선을 넘어서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모양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주식을 건들지 않는 거죠. 제 어떤 그 관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전혀 이런 거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좋은 거를 찾아다니지. 근데 어떤 요런 어떤 그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끊임없이 사고 물리고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런 자리에서는 하락하는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다. 다른 종목을 하시든지 아니면 쉬시든지 편하게 어떤 개인 생활을 하셔라.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배우시면 이제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기준선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매수해도 된다라는 착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앞에서 보면 제가 기준선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기준선을 돌파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매수를 해도 되지 않느냐. 드디어 융둥이가 기준선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손대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기준선을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서 제가 주의할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일단 1목에서는 추세가 총 3가지로 나뉩니다. 1목의 추세는 첫 번째는 상승 추세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락 추세가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혼조세가 있습니다. 요거는 비추세라고도 부르고 박스권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방향이 어떤 한 곳으로 지속되지 않는 파동들, 예를 들면 파동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막 이걸 반복하는, 이 크게 보면 뭡니까? 혼조세죠. 박스권이죠. 요런 모습들. 그래서 일목에서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 다음에 비추세, 이거 혼조세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의 추세가 있습니다. 근데 요 추세들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일목 파동론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목 균형표의, 그러니까 일목 이론에는 일목 파동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파동론을 통해서 이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아니면 혼조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목 파동론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I 파동이 있고요. I 파동은 이제 일자 파동입니다. 요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M 파동이라는 게 있으면 요거는 선행 I 파동, 이건 조정 I 파동, 그럼 이거는 후속 I 파동. 이 세 개가 모이면
상승 M 파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N자죠? 상승 M 파동. 하락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I 파동 3개가 합쳐져서 하락 M 파동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M 파동이 있고 하락 M 파동이 있습니다. 이건 I 파동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P 파동이 있습니다. P 파동. P 파동. 이 P 파동은 요렇게 되는 게 P 파동이에요. P처럼 생겼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상승 M 파동이 쭉 올라갔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뭡니까? 파동의 쇠약이죠. 요렇게 되죠. 그럼 P 모양이죠. 그래서 요거를 P 파동이라고 하고 이건 파동의 쇠약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Y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Y 파동은 여기서 요렇게 가는 겁니다. 변동폭이 커지죠. 요걸 Y 파동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중에 일목파동론 교육하실 때 배우실 거예요. 여튼 그래서 상승 추세를 판단하는 것은 당연히 상승 M 파동이겠죠. 그죠? 그리고 하락 파동을 판단하는 것은 하락 M 파동입니다. 일목에서는 이렇게 상승 추세는 상승 M 파동, 하락 추세는 하락 M 파동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혼조세는 이런 M 파동이 아닙니다. 혼조세는 Y 파동이나 이렇게 Y 파동이나 아니면 P 파동,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런 P 파동이나 아니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Y 파동이나 P 파동이나 Y 파동이나 아니면 이것들의 혼합이나 아니면 반복으로 나옵니다. 혼조세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제 하락 M 파동이 이렇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하락 파동이 다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되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혼조세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락 파동의 끝이든 상승 파동의 끝이든 혼조세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P 파동이나 Y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고 여기서도 P 파동이나 Y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게 하락을 했다가 그대로 다시 상승 M 파동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작게 보면은 이렇게 스파이크 패턴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라가죠. 하락하고 횡보하고 다시 상승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가요. 자, 이 하락 파동이 이 상승 파동으로 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이게 바로 이 혼조세라는 놈입니다. 이 혼조세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단순히 이게 정확하게 말하자면 혼조세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는 이 하락 파동을 파탄내야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하락 파동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자 반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락을 했는데 자 이 저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다시 올라가면 뭡니까? 하락 파동의 쇠약이죠. 그리고 요런 모양으로 나오면 요거는 P 파동이 되겠다. 그죠? 요렇게 가는데 요 하락 M 파동 이후에 나오는 P 파동, 요거를 우리가 혼조세로 보고, 근데 이 혼조세도 해결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얘가 상승 추세로 가려면 요 고점, 이 고점을 돌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상승 M 파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락은 하락 M 파동, 상승은 상승 M 파동인데 그 도중에 P 파동이든 Y 파동이든 혼합이든 복합이든 나오게 되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 친구가, 이 하락을 했던 친구가 다시 상승으로 가려면 그러면 뭐다? 상승 N 파동 이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돌파하면 또 상승 M 파동 연속, 또 이 고점을 돌파하면 또 상승 M 파동의 연속, 이런 식으로 상승 파동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단순히 기준선을 넘어섰다고 파동이 파탄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시면
하락 M 파동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선이 예를 들어서 기준선이 뭐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자, 기준선이 이렇게 왔는데 근데 자, 이 가격이 기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일목에서 이제 주의할 점이라고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기준선을 돌파하면 그때부터 매수해도 된다라고 착각을 하실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의할 점을 말씀드린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기준선을 돌파를 했어요. 시세가. 근데 잘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조정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럼 뭡니까? 기준선을 돌파했고 다시 기준선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혼조세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기준선이 이렇게 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다시 상승을 했는데 이 고점을 돌파해내지 못하는 한 뭡니까? P파동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고점을 돌파해내지 못하는 한 P파동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동의 쇠약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전저가 이탈이 되면 만약에 이 전저가 이탈이 돼버리면은 그러면은 큰 또 하락 M 파동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구간에서 가격이 기준선을 넘어섰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고 매수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는 이 하락 파동을 파탄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락 파동을 파탄내기 위한 마지노선이 하락한 이후에 기준선을 넘어서는 돌파,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 파동이 이 고점을 넘어서야만 상승 M 파동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하락 파동을 파탄을 내야 상승 파동으로의 전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기준선을 넘어섰다고 파동이 파탄이 났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어떤 추세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 파동의 파탄, 이렇게 상승 M 파동을 확정짓는 파동의 파탄이 확인되어야만 추세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기준선을 돌파를 하면 매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다 엉터리라는 겁니다. 진짜 매수는 뭐다? 하락 추세를 끝내는 이 고점을 넘어서는, 그래서 상승 M 파동이 되는 요 모습, 요 상승 M 파동으로 전환이 돼야만 이제부터 매수를 고려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고점을 넘어설 때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다. 그리고 여기서 왠지 또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하락 M 파동이 진행이 됐고 요렇게 P 파동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P 파동이죠. 삼각 수렴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럼 뭡니까? 상승 M 파동이 되죠. 그죠? 근데 이 친구가 다시 요렇게 빠지면 그러면 이건 또 뭐가 됩니까? 요거는 Y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Y 파동은 뭐다? 상승 파동도 하락 파동도 아닌 혼조세 파동이고 변동폭이 엄청 커서 이 이후에는 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또 안 좋은 파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승 M 파동이 확정이 됐다고 무조건 매수다, 이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일목이라는 거는 보통 일목균형표를 배우실 때 일목균형표를 배우면 이 시세가 올라갈 거야, 내려갈 거야, 이걸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일목균형표를 처음에 접근을 하시는데 그게 다 틀린 말입니다. 일목균형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운자재입니다. 그 흐름대로 그냥 흐름의 방향대로 때리는 겁니다. 그게 최고 좋은 철학이에요. 그래서 보통 일목균형표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꼭 뭐 구름대 얘기하면서 구름대를 돌파를 하면 그때는 매수다, 구름대를 이탈하면 매도다, 이렇게 아주 그냥 거의 초딩 수준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목이론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구름대 위에서 물론 그러니까
모든 상승 파동의 그 급등 파동은 구름대 위에서 나오지만 구름대 위로 올라갔다고 모든 급등 파동이 나오진 않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있는 거죠. 우리 엄마가 해주는 계란 후라이는 맛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계란 후라이가 우리 엄마가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름대를 넘어서면 매수다, 이건 틀린 겁니다. 물론 큰 상승은 구름대 위에서 나오지만 구름대를 넘어섰다고 큰 상승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구름대 위든 구름대 밑에 있든 간에 그 파동이 가는 방향대로, 추세가 가는 방향대로, 그리고 일목을 해석했을 때 지금은 상승 추세다, 하락 추세다, 혼조세다, 그게 판단되면 그 방향으로 매매를 하는 게 그 일목의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준선을 돌파를 했다고 무조건 매수다 이런 게 아니라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기준선이 이렇게 왔는데 기준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 돌파했다고 무조건 매수가 아니라 이 이후에 1차적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혼조세로 갈 수도 있고 바로 상승 추세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은 Y 파동으로도 갈 수 있고 하락 M 파동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게 모든 방향이 열린 거예요. 이제까지는 하락으로만 갈 수 있었다가 기준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이제는 혼조세로도 갈 수 있고 상승 추세로도 갈 수 있고 하락 추세로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이제 기회가 열린 순간이 바로 기준선 돌파라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매수도 아니겠죠. 왜냐면 이렇게 갈 확률도 있고 혼조세로도 갈 확률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이후의 움직임을 보고 기준선이 이렇게 가면 혼조세다. 그럼 이 혼조세가 끝나는 부분, 그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파동의 파탄을 확인하면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많이 못 먹을 것 같아, 나는 그래서 눌림목을 잡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하락 추세가 이렇게 진행됐다면 기준선이 이렇게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상승을 했죠. 적어도 기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눌림목을 잡고 싶다면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나마 괜찮아요. 이탈이 되면 손절을 한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서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무조건 돌파했다고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요렇게 빠지면 뭡니까? 하락의 파동이 되는 거니까. 그죠? 요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준선이 어떤 그 눌림목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 파동에서 어떤 그 저항,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의 어떤 반등 한계 지점의 역할을 한다 라고 배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그러면은 이렇게 깨닫게 돼요.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매수든 매도든 기준선을 중심으로 수렴을 했을 경우에 이 친구가 반등을 하는지, 그죠? 아니면은 기준선을 기준으로 놓고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했는데 여기서 꺾여 나가는지, 아니면 돌파해서 지지받고 나가는지, 아니면은 혼조세를 만드는지, 요거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잘 자요. 안녕.